안녕하세요. 몽법사 영타로의 몽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그 사람의 겉마음과 진짜 속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겉으로는 나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역시 겉으로 표현하는 태도와 속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연애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큼이나 서로의 숨겨진 이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주역 64개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나의 겉마음과 진짜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두 사람의 현실적인 관계 흐름과 최종적인 결혼 가능성까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4개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가장 시선이 머물거나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 위에 놓인 동자승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동자승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자, 준비되셨다면 1번 세트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겉마음부터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겉마음 괴는 이 택수곤 괴입니다. 택수곤 괴는요, 물이 말라버린 모처럼 기운이 소진되고, 그리고 곤란하고 피곤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과의 관계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쳐있고 답답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피곤해하는 그런 기색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살갑게 다가서거나 유연하게 대하기보다는 다소 까칠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답답한 상황에 신경이 좀 많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택수고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가운데 갇혀 있잖아요. 이 바싹 마른 연못에 물고기가 이렇게 퍼덕퍼덕거리는,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서 굉장히 힘든 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이 지택님 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택님 괴는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잘 내려앉듯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다가가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런 의지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지친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속으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따뜻하고 거짓 없는 진심을 품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먼저 직접 다가가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품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통하고 마음을 다해 보살펴주고 싶어하는 그런 긍정적인 애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이 지금 겉으로 처한 현실적인 피로감에 좀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속으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1번 분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마주하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번 분에게 이분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좋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1번 분의 겉마음을 볼게요. 1번 분의 겉마음은 이 수화기제 괴인데요. 수화기제 괴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완성점에 도달해서 마침표를 찍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성취되거나 하는 것에 이 수화기제 괴가 나오면 꽤 좋은 의미가 되는데요. 겉마음에 수화기제가 됐다라는 것은 좋게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뭐 이상향에 가깝다. 나의 완성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겉마음이기 때문에 1번 분께서는 상대방에게 겉으로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이 완결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는 다 끝났어 라는 식으로 담담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일상이나 입장을 단정하게 마무리 지어놓은 것처럼 경계를 세우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이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정돈하고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겉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속마음은 이 지산겸 괴인데요. 지산겸 괴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키는 겸손함을 뜻합니다. 일단 지산겸에서 겸자가 겸손함을 뜻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겉으로 보여주는 뭐 끝났다 이런 냉정한 완결된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아직 좀 숨겨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그래도 포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현재의 힘든 상황을 내색 없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자신을 낮추더라도 관계를 좀 평온하게 유지하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불필요하게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면의 공간을 좀 비워두고 계신 그런 솔직한 속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 같은 것들도 있고 이래서 본인을 좀 다 드러내지 않고, 이 지산겸은 땅 밑에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상대방도 택수곤으로 힘들지만 나도 사실 좀 힘들어. 그렇지만 그걸 좀 숨기고 있을 뿐이야. 이런 마음도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츤데레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흐름은 이 천산돈 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천산돈 괴는요, 세상의 소란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숨을 좀 고르시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은둔과 충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이나 감정이 복잡하게 꼬이지 않도록 잠시 소통의 속도를 좀 줄이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내실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는 그런 지혜로운 냉각기에 가깝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에게 좀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이 관계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산동 괴는요, 두 분의 관계보다 두 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시끄러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을 둘러싼 환경이 좀 많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 그 환경으로부터 두 분의 관계를 지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뭐 학업이나 직업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는 뭐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로 두 분은 부딪히지 마시고 좀 이 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귀를 닫고 지혜롭게 두 분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과 결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결혼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괴는 이 중산간 괴가 나왔습니다. 중산간 괴는 거대한 산이 두 개나 겹쳐 있어서 자리에 멈추어 서서 차분하게 정지해 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속전속결로 뭐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합의나 뭐 진행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이나 환경적인 정체 요소가 산들이 첩첩산중처럼 이렇게 막아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괴는 뭐 무조건적인 뭐 절망적인 상황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현재 위치에서 좀 잠시 멈추어서 각자의 내실을 다져야 함을 좀 경고해주는 그런 괴입니다. 섣불리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도리어 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정돈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중산간괴가 산이 두 개 겹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첩첩산중, 산 넘어 산,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긴 한데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뭐 산이 많이 있으니 멈추세요. 멈추라는 의미가 크지만 이미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시간을 갖고 열심히 차근차근 노력하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기만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은 결혼하실 수가 있는 인연이니까 힘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시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묵묵하게 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일을 함께 극복하고 나면 아주 깊고 숭고한 그런 사랑을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겉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겉마음은 이 뇌지의 괴입니다. 뇌지의 괴는 땅을 뚫고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아주 유쾌하고 활력 있게 다가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아주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분위기를 가볍고 즐겁게 만들려고 하고요. 자신감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고민이나 어두운 구석은 별로 없는 것처럼 묻어나고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그런 서글서글한 태도로 대하고요. 관계를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발랄하고 활기차고 진지함은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 속마음은 이 산뇌의 괴인데요. 산뇌의 괴는요, 턱으로 음식물을 씹어서 영양분을 채우듯이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길러내면서 실속을 차리는 육성을 의미합니다. 이 산뇌의 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요 모양이 이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씹어 삼키고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유쾌함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싶어 하고 서로의 결핍이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주 진지한 관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웃고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본인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양분이자 안식처라고 느끼고 있고 힘을 길러서 장기적인 기반을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진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레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빨 모양이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도 말을 좀 조심을 하고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그 나의 겉마음을 보면요, 2번 분의 겉마음은 이 택지취 괴입니다. 택지취 괴는 여러 기운과 사람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서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게 결속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여있는 팀이에요. 여러분은 겉으로 상대방과 주위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임이나 대화의 그런 장에서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고 상대방에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모임에서 활발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우울해 보이지는 않고요. 언제나 에너지가 많고 정이 많은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겉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미 상당한 결속감을 주고 계시기도 해요. 이미 이렇게 한 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성 관계에서 이 택지취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1대1로 이렇게 둘만 있기보다는 이런 어떤 모임에서 함께하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 간의 로맨틱함보다는 친구나 동료 같은 관계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인이나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을 좀 서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의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속마음은 이 풍택중부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풍택중부괴는 알을 품은 새처럼,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진실되게 통하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신뢰와 결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단순히 겉으로 어울리고 즐기는 수준, 아니면 한 팀인 수준, 그런 걸 넘어서서요, 상대방과 소울메이트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다. 이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다. 나한테는 지금 이 사람밖에 없다. 거칠애나 가벼운 만남이 아니고 서로의 영혼까지 깊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짓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신뢰관계를 원하고 계시고요. 상대방이 나를, 이번 분을 오직 하나뿐인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진실되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깊고 정갈한 순정이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번 분의 이런 태산처럼 좀 굳건하고 단단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 택지치 뒤에 풍택중부예요. 굉장히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흐름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지의 마음, 이 중지곤괴에 드러나 있습니다. 중지곤괴는 대지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부드럽고 순순하게 흘러가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요, 모나거나 날카로운 충돌 없이 매우 포근하고 편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한쪽이 강하게 한쪽을 먹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흐름이 형성이 돼요.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의 안도감이 쌓이고 서로에게 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가 부드럽게 이렇게 숙성돼서 갑니다. 다만 이 이성관계에서 중지고는 너무 편안해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밌는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고, 사람은 근데 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좀 소소한 이벤트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이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신비주의의 컨셉을 유지하시고, 숨길 건 좀 숨기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걸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결혼 운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뇌천대장입니다. 뇌천대장 괴는 하늘 위로 천둥이 크게 치듯이 거침없는 추진력,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 이렇게 상황을 이끄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힘차게 열려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모호했던 분위기 이런 건 별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확실한 확신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이 사람 소울메이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성장하고 싶고 육성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향해서 당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풍택중부괴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신뢰, 그리고 중지곤괴의 포용력,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주변 환경이나 망설임을 뚫고 아주 확실하게 결실을 거머쥐게 되는 굉장히 당차고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작용합니다. 결혼을 위한 에너지는 아주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과한 에너지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서로가 본인 기준의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배려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의 흐름은 이렇게 포용력 있는 중지곤인데 갑자기 결혼을 해서는 뇌천대장이에요. 이거를 뜻하는 거는요, 관계 속에서는 좀 조심을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 가족이 되려고 하는 이 결혼이라는 과정 속에서는 한쪽으로 힘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한 에너지가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본인 기준에 절대 상대방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고 희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혼자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꼭
반드시 무조건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배려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걸 같이 하세요. 같이 살면서 뭐 설거지 내가 했으니까 청소는 네가 해. 뭐 분리수거는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내일 네가 해. 이렇게 업무 분담하고 내 영역, 네 영역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웬만하면 같이 하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 더 배려하고 희생하세요. 내가 힘든 삶을 사는 만큼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나는 힘들었으니까 오늘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살면서 저 사람도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희생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려를 받을 때는요. 배려받는 분은 상대방한테 꼭 고맙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이전에 내가 살면서 혼자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겉마음은 이 천풍구괴입니다. 천풍구괴는 우연처럼 만났지만 순간적으로 가슴 깊이 강렬하게 끌리는 그런 매력과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천풍구괴에는 괴 자체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귀인, 어떤 사람에게 나는 귀인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귀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여러분을 대할 때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이나 대화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있고 자석처럼 이끌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끌림을 바탕으로 가볍고 즐겁게 관계를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감정이 너무 급격하게 깊어져서 내가 주도권을 잃으면 어떡해? 이렇게 될까봐 은근히 관망하는 그런 밀당의 겉마음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겉마음이네요. 이 겉마음에서 천풍구는 나쁜 괴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풍구괴에 이런 달콤한 속삭임이나 뻥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뭐 원나잇이나 충동적인 만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하는 태도가 가벼워 보이지만 않으면 아주 좋은 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볍지 않네요. 이 사람은 속마음에서 택지취입니다. 택지취괴는 모든 애정과 관심의 기운을 이 사람한 상대방에게 투영을 해서 강하게 팀으로 결속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뭐 천풍구의 순간적인 끌림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서 3번분과 확실한 그런 결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상황이나 사람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이 3번분에게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와 나, 이 두 사람이 같은 편, 그리고 같은 팀이 돼서 단단하게 결속되고 싶다는 강한 애착과 집중도 품고 있습니다. 겉보기보다 속마음이 훨씬 더 깊고 좀 전폭적인 관심으로 여러분을 그 3번분을 향해서 집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2번 분들 카드 리딩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성관계에서 택지취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 3번 분에게 좋은 마음을, 이성적인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지, 친구일 때가 더 편했어. 아니면은 이성이 됐다가 이 사람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만 있기보다는 어떤 모임에서 함께 하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소속에서 그냥 보는 게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이성 간의 로맨틱함보다는 아니면 친구 같은 관계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연인이나 뭐 이성이나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마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감 아니면 깊이 이런 게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직접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서운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이 택지취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3번분 본인이 서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단속을 잘 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의
겉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3번 분의 겉마음은 이 술에 둔 괴입니다. 술에 둔 괴는 굳은 땅을 뚫고 싹을 틔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작하는 조심스러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얼음 위에 핀 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꽃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지금 좀 이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 큽니다. 뭔가 2% 부족하고 밥이 덜 된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3번 분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선뜻 다 열지 못하고 겉으로는 다소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주춤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 상처나 상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소 좀 서툴거나 어색하게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겉으로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가올 때 나는 실제로는 굉장히 기쁜데 한편으로는 좀 겁도 나고 서투르고, 그래서 마음을 한 번에 보여주지 못하고 좀 주춤거릴 수도 있고요. 그런 어쨌든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3번 분의 겉마음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아직 두 분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3번 분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아직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기가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번 분의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속마음은 이 질회복 괴입니다. 3번 분께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질회복괴는 어둠을 뚫고 다시 한 줄기 봄 기운이 돌아오는 회복과 원점 복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요, 이전에 복잡했던 감정이나 상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털어내고, 그리고 시기가 맞지 않으면 시기를 잘 맞춰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발전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금 어색하거나 할 수 있는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수레둔의 주춤거림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과 다시 차근차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잘 회복되는 거고요. 수레둔 괴로 봤을 때, 수레둔에 이어서 지뢰복이 나왔잖아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3번 분은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상황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은 안 했는데 0 고백, 1 차임 이런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백했다가 거절당했거나 상대방과 서로가 좋아지는 시기가 좀 엇갈렸거나 이런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어긋났었던 그런 과거를 이제 다 딛고 상대방과 새롭게 다시 이 사랑의 마음을 싹을 잘 틔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솔직한 본심입니다. 그러면 이분과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의 흐름은 이 중택태 괴에 나와 있습니다. 중택태 괴는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나누듯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 유쾌하게 소통하는 그런 흐름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답답했던 오해나 서투른 거를 좀 깨고 시원하고 유쾌하게 소통하시고 그런 유쾌한 만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 여자분을 떠받치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많이 웃으실 수 있고 서로의 속마음을 좀 가감없이 주고받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즐겁게 데이트하고 화합도 이어나가고 이런 아주 기분 좋고 상쾌한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중택태 괴는 어쨌든 여자가 리드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게 큽니다. 남자분이 여자분을 받들어주고 배려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그 바탕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계의 흐름을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에서 한쪽이 리드하는 상황에서는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만 하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99%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드하시는 분은 받들어주고 배려해주시는 분께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따라가시는 분은 이 리드해주시는 분께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두 분의 겉마음, 속마음과 관계의 흐름까지
괴의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이 괴의 내용은 그렇게 아주 좋은 괴들이 모여있진 않는데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분이 결혼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볼게요. 자, 두 분의 결혼에 대한 것, 이 지수사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결혼까지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겠네요. 지수사 괴는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처럼 치열한 검증과 주도권 싸움 또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싸움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구설이나 장애나 환경의 이런 시끄러운 잡음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이 결혼이라는 완성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각자의 환경적인 난관을 함께 치러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대화의 즐거움은 굉장히 큰데요. 막상 결혼 단계로 들어설 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의 기준이나 고집이 부딪혀서 전쟁 같은 그런 치열한 조율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칼날을 세우지 않고요.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면 단단한 결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관문과 좀 싸워야만 하는 긴장감이 수반이 될 수 있는데 지수사괴는요. 대장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리 중에 한 명이면 힘들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장 같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괴를 뽑고 있으니까 주역 괴가 삶의 지혜를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1, 2, 3번 분들의 카드 모두 다 결혼이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도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을 함께 극복하고 나시면 굉장히 깊고 숭고한 그런 사랑을 쟁취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겉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겉마음은 이 철뇌무망의 괴가 나왔습니다. 철뇌무망 괴는요, 주역에서 운명카드, 5장 있는 운명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거짓이나 사심도 섞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무구함 또는 계산 없이 무덤덤하게 잘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꿍꿍이 없이 아주 솔직하고 무던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계시고요. 복잡한 밀당 같은 것도 하지 않으세요. 다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덤덤하거나 계산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애정 표현 같은 것도 해주지 않으실 수 있고 다소 무뚝뚝하거나 무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겉마음의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이 철뇌무망 괴는요, 인생의 허망함이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나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 운명적으로 나는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그분의 속마음도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겉마음에서도 철뇌무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중수감괴인데요. 중수감괴는 험난한 물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고민과 답답함에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겉으로 보여주는 철뇌무망의 무상무념이나 무덤덤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깊은 속앓이와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는 분이에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 때문에 혼자 굉장히 깊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겉으로 무던한 척 했을 뿐이고 속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걸로 보여요. 아니면
과거의 연애의 기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이네요. 그럼 나의 겉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4번 분의 겉마음은요, 이 산지박 괴입니다. 산지박 괴는 뭔가 잘 모르는 상황을 의미해요. 문제점을 알 수 없고 어떤 마음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주변에 여자가 많은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이면 가족 중에서 여자인 분들 때문에 뭐 엄마나 언니나 여동생이나 아니면 뭐 사촌 언니나 등등 고모나 이모나 그런 여자인 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4번 분의 상대방을 향한 겉마음이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요.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4번 분은 좀 어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상대방한테 그 마음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괴로 봐서는요, 스스로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긴 한데 그 호감이 이성적인 끌림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호감인지 그리고 그 호감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그 호감이 큰지 작은지 아니면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긴 하지만 이 4번분의 주변에 더 큰 호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4번분 본인이 상대방을 향한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속마음이 이 술에 둔 괴가 나왔거든요. 술에 둔 괴는 시기가 이른 것과 그리고 2% 부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얼음 위에 핀 꽃이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고 있고 봄이 되어야 얼음이 녹고 꽃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밥이 덜 된 상황이에요. 시기가 일러요. 4번 분께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성적인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속도가 좀 달라서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에서 서로 좀 마음의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시작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4번 분의 겉마음에 산지박이 나온 이유가 이 수레둔의 속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환경 때문이든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크기 때문이든 또 아니면 4번 분이 느끼시기에 상대방이 본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좋아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나 또는 4번 분이 현재 만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만나는 분이 있는 분이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직은 이 상대방과 4번 분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 4번 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아니면 상대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게 좀 많이 복잡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과의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의 흐름도 쉽지가 않아요. 이 중산간괴인데요. 중산간괴는 거대한 산에 막혀서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서 차분한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정지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은 한동안 무리하게 나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멈춰서서 가만히 있는 그런 정체기를 거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중수감으로 소가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4번 분은 술의 돈으로 내면적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생각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도리어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주고 서로의 존재를 좀 서로 차분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의 관계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관계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산간은 산이 두 개 겹쳐 있어서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이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분이
연애 중이신 상황이시라면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서로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그 생각들을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솔직한 대화로 털어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중산간은 첩첩산중이긴 한데 꼭대기에 오르면 큰 산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굽어보는 그런 거대한 산 정상에 올라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만성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결혼은 하실 수 있으실까요? 결혼 운은 어떻게 될지 봤더니 이 중천건괴가 나왔습니다. 중천건괴는 순수한 하늘의 기운으로 거침없는 추진력, 강력한 확신, 그리고 뭐 단단한 주도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양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괴이고요. 용 6마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은 중산간으로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힘차고 명확하게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과 4번 분께서 가졌던 뭐 깊은 고민이나 답답함의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은 중천건으로 순수하고 강력한 확신이 작용해서 결혼이라는 거대한 이런 결실을 향해서 당차고 주도적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어설픈 타협도 없고요.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정말 힘차게 미래를 구축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하고 명예로운 그런 대운의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넘치고도 넘쳐요. 괴의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4번 분과 상대방의 겉마음, 속마음 모두 끙끙끙끙 됐었고, 그리고 관계의 흐름도 중산간으로 아주 힘들었는데, 막상 결혼에 대해서는 이 고속도로가 열려버렸어요. 고난 끝에 낙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 과잉 에너지로 인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좀 경솔하거나, 아니면 뭐 독불 장군이 되거나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좀 꼼꼼하게 잘 채우시면서 사랑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4번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상대방과 나의 겉마음, 속마음, 그리고 두 사람이 이루어갈 이 인연의 흐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한 기준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잘 지키시면서 진심을 다듬어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당당하게 결실을 거머쥐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괴에서는 결혼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해주는 괴가 많이 나왔어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늘 배려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쁜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옥체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몽법사 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